포항시 대송면에는 15년이나 운영해온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데 당초 허가보다 15m나 더 높게 매립장을 증설할 계획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신용카드 소비액의 절반 이상이 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 대송면에 15년이나 운영해온 폐기물 매립장을 당초 허가보다 15m나 더 높게 증설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데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환경 피해를 겪어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지난 2006년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로 처음 허가를 받았습니다. 280만 세제곱미터의 폐기물을 매립했는데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를 받은 뒤 허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안쪽으로 산업 폐기물들이 매립돼 있는데요. 현재는 77%까지 찬 상태입니다. 지하 20m, 지상 25m. 지금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업체 측은 추가로 15m 높이로 폐기물을 더 쌓아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매립장으로 인해 10여 년간 피해를 당해왔다며 더 이상의 증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오천에는 안 좋은 시설들이 많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더 이상은 아이들을 위해서 지정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우리 주변 지역에서 흩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은 폐유와 슬러지, 폐성면 등 유해성이 높은 지정 폐기물이 매립되는 만큼 철저한 검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변 환경에 끼친 유해성이 어떤지 지금 검증을 통해서 밝혀내고 주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증설이 필요하며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방을 3단 정도 더 올린다 하더라도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 권한이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은 포항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근 오천읍과 대송면, 청림, 제철동 주민들은 철강공단 대교오염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등 각종 환경 피해에 시달려온 만큼 매립장 증설에 대한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경주 황리단길, 경주 관광의 견인차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리단길은 걷기가 매우 불편해서 보행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필 피서 절정기에 난장판을 만들어서 관광객과 상인,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얇은 샌들 차림의 관광객들은 자갈길을 건너라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발밑이 불안해 한옥 골목의 정취를 맛보긴 글렀습니다. 굴착기 소음에 먼지에 자동차까지 뒤엉켜 정신이 없습니다. 이 공사는 경주시가 국비 10억 원 등 20억 원을 들여 황리단길에 보행로를 만들고 차량은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캐리어는 잘 굴러가지 않고 날은 덥고 이쁘다고 소문 듣고 왔다는 관광객들은 짜증을 연발합니다. 발에 계속 돌이나 흙 같은 거 들어가고 가게 같은 데도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냥 차도 너무 많고 좀 실망했어요. 상인들은 흙먼지와 전쟁입니다. 관광객이 없던 올해 초에 뭐 하다가 5월에서 10월까지 공사를 하느냐며 손님이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진작에 공사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요 성수기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날리고 손님도 들어오는데 불편하고 청결 유지도 힘들고. 경주시는 전선 지중화와 노후 상수도관 개체 공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며 공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새벽 4시부터 작업 시작했습니다. 했고 오늘 밤부터는 12시부터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따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웬만한 지자체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공사를 되도록 야간을 활용해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미래발전협의회 첫 모임을 갖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중심 구축을 비롯해서 공동 발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제2수도권 만들기 선언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경남과 대구, 부산, 울산, 영남권 5개 지역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존의 시도지사 협의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한 미래발전협의회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영남권 중심의 새로운 경제 중심,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기로 하고 공동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로 가는 나라를 다극 체제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영남권이 되도록. 시도지사들은 낙동강 통합물관리, 영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미래발전을 위한 3대 선도과제로 정하고 기획조정실장과 지역연구원장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통합물관리는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뉴딜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영남권 광역철도망을 통해 동일 생활권, 경제권 형성을 시도합니다. 향후 통합신공항, 중앙선 복설 전철과도 연결돼 경북 북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광역 단위의 광역 대중교통망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역은 권역 단위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광역 철도망을 시작으로 광역 대중교통망을 만들어 나가자. 1,300만 영남권 광역단체가 경쟁과 대립 대신 상생과 협력을 선택한 이번 시도가 앞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신용카드 소비액의 절반 이상이 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의 유출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소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본격화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은 온라인 소비 영역을 확대시키며 역외 소비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다른 지역으로부터 역내 소비 유입이 크게 감소할 우려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 지역 거주자의 역외 소비율은 56.2%로 전체 소비액의 절반 이상을 경북 이외 지역에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광역시도 대비 높은 수치이며 증가폭 또한 인천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연이은 지진 발생 이후 지역민의 소비 심리는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 행태가 온라인 위주로 많이 변화하면서 역외 소비 유출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관련 역내 소비 유입도 조금씩 줄어듦에 따라서 순 역외 소비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역외 소비를 지역별로 보면 본사가 집중된 서울이 가장 높은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주변 광역시로의 유출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요 업종의 역외 소비율은 유통업이 6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료기관이 39.2%로 취약한 지역 의료 현실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관광자원 개발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복합시설 마련 등 역외 소비를 막을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릉도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자 언택트 관광에 맞춘 다양한 관광 상품을 출시해 관광객 유인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울릉도 관광객은 9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만 3천여 명에 비해 65% 감소했고 1월에서 6월까지 감소폭이 72.8%로 가장 컸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는 울릉 아일랜드 투어 패스와 경북 나들이 울릉 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비스트 울릉 여행 티켓 상품을 소셜 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인 3종 경주시청팀 주장 장모 선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장 선수는 지난 6월에 숨진 고 최숙현 선수와 동료 선수들을 폭행하고 훈련비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에서 경주시청팀 선수들은 장 선수에게서 직간접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고 최숙현 선수 폭행과 관련해 지난달 13일에는 운동처방사 안모 씨가 21일에는 김모 감독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졌던 경북 동해안에도 내일부터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습하고 흐린 날씨였습니다. 5일 동안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내일부터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에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장마 다 끝났는데 다시 비라니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북상하는 장마의 힘이 태풍 하구피체의 수증기를 더해서 강력해진 겁니다.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에는 50에서 10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이 30도, 영덕과 울진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5m까지 일면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미 지반이 약한 상태입니다. 주변 점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가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08, 경북은 103.56으로 한 달 전과 비슷했습니다. 대구는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이 소폭 올랐고 농축수산물,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내렸습니다. 경북은 농축수산물이 많이 올랐고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많이 내렸습니다. 영덕군이 황금은어 축제를 취소하고 황금은어 현장 판매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준비된 수량을 모두 판매했습니다.